누가 시켰어? 뭐 이렇게 동원된 듯한 이런 느낌이 들죠. 지금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좀 늘었다, 그죠? 예, 꽉 차기를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찬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가 참 좋은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기가 생각보다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 이제 가끔 한 마리씩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박복하신 분들이 그 모기에 잘 물려요. 그래서 이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두 분만 희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편하게. 원래는 여기가 모기가 없어요. 청량산이잖아요. 여기가 원래 오대산 원래 이름이 청량산이거든요. 시원하다. 청량과자 할 때 그 청량이에요. 청량음료 뭐 이렇게. 그래서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목을 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덥기 때문에. 그래서 문수보살 사시는 데를 시원하다. 왜냐하면 그게 지혜가 있으면 사람이 판단이 뚜렷하면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말 때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시원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청량산에 사시고 거기에서 이제 일만 이렇게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시고 이런 얘기가 화엄경 보살 주처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이제 화엄경 보살 주처품이 재밌는 게 마치 내비게이션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타락가사는 인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문수보살에 사시는 청량산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북방에 있다고 나와요. 동북방에. 그래서 인도에서 동북 쪽을 이렇게 하면 중국이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청량산을 찾는 게 산서성 대동의 지금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거기를 이제 청량산으로 이제 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기시대 때 시작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청량하다, 시원하다라는 개념이 중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하고 약간 달라요. 인도 혹시 가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맞다. 월정사밖에 안 오지? 인도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갑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겨울에 가요. 그러면 아침 온도가 한 5도 정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30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그냥 여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35도에서 45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덥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잘 못 버텨요. 한 40도 이런 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리고 외국 가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40도에서 집에 있기도 힘든데 어디를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겨울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에 이제 가면 녹았다. 진짜 얼었다 녹았다 하죠. 아침 5도면 약간 쌀쌀하고 춥고 그리고 인도는 습도가 높아가지고 더 춥습니다. 체감한 걸 하는 거는 거의 0도급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되게 춥고 낮에는 한 30도까지 올라가니까 덥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얼었다 녹았다 하죠. 그래서 황태증후군이라고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이 아무 하는 일 없어도 피곤해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 계속 피곤해.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환절기나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보면 사람이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그래요. 그래서 하루 일기오차가 한 20도 정도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듭니다. 이게 땡겼다 풀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도 사람들은 춥다라고 하는 진짜 춥다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시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극락이나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연못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시원했으면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아무튼 그 생각. 계속 그게 간절하거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시원하다는 게 추운 겁니다. 걔네는 또 생각이 달라요. 걔네는 또 훨씬 춥거든요. 그래서 산서성 오대산에 가면 진짜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대산에 처음에 제가 오대산에 갔을 때 2000년도에 갔어요. 2000년도에. 그때 갔을 때 9월에 갔습니다. 9월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인데 첫 주는 시간표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제끼입니다. 그 첫 주에 제가 오대산에 갔습니다. 배짱 좋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모범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간표를 신청해 놓으면 결석이 되는데 아예 신청을 안 해놔요. 그리고 갔다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표 바꿔서 들어왔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요즘은 잘 안 됩니다. 그런 거. 요즘은 잘 안 되는데 그때만 해도 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9월 초에 오대산에 가는데 아니 우리 9월 초면 덥잖아요. 9월 첫째 주라니까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대학원이 이제 시작하고 개강하고 나서니까 9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그때 딱 날 잡아서 갔는데 야, 나 그렇게 추운 거 처음 봤네. 겉에는 긴 거를 입었지만 속에는 반팔을 입고 갔거든요. 진짜 뭣도 모르고 와, 나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중대에서 그 문수보살 설법 하는 데가 있어요. 문수보살 설법대가 있는데 거기를 3바퀴 돌아야지 했다가 한 바퀴 돌고 이거는 못하겠다. 막 머리가 아파요. 너무 추우니까 귀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데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호텔에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수건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싸매고 막 이렇게 약간 그지같이 해갖고 댕겼어요. 아니 어차피 그 호텔에서 계속 자기 때문에 다시 갖다 놓으면 돼요. 그걸 뭐 훔쳐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그렇게 들고 나오는 것도 안 돼요. 너무 추운데 딱 분위기를 보니까 우박 맞았다니까 나 그때. 9월 첫째 주에 나 우박 맞았다니까. 근데 반팔을 입고 댕겼으니 와 인생 쓴맛. 그리고 그때 문수보살님 뭔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가 안 좋았어요. 그 바람이 부는데 아니 추워도 바람만 안 불면 사람이 그런가 저런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약간 싱싱할 때라서 그 정도는 버텨요.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었어. 그런데 이거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갔을 때는 8월 말에 가고 핫팩 갖고 갔거든. 이제 인생이라는 게 뭔지 알겠다. 이제 이런 큰 교훈을 얻었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월정사 와보니까 여기도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지. 누가 로댕이라고 쓰니까 옆에서 컨닝하는 놈이 오뎅 쓰고 뭐 덴뿌라 쓰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우니까 시원한 걸 생각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야 청량한 거면 약간 추운 거 아니야? 이랬다가 우리도 같이 체인점, 우리는 중국식 체인점이잖아요. 인도식 체인점이면 따뜻한 데 설정을 했을 건데 여기도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2007년인가? 뭐 이때쯤에 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모기가 진짜 없었습니다. 요즘 이제 조금씩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소나무가 없다는 둥, 그 다음에 무슨 뭐 두부가 안 된다는 둥, 그게 대부분 기후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기후하고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모기가 서식 환경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가 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안 들려요. 원래 이렇게 월정사에 처음 왔어? 지금 개구리 울 때예요. 장마 때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도가 통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가 환경이 다 깨끗해요. 그래서 여기는 1급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못 삽니다. 약간 지저분한 물에서 사는 애들이거든요. 걔네가. 그래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이 좋으니까 그 모기 같은 경우가 이게 알 낳고 서식하기. 그러니까 약간 추운 것도 있고 환경이 깨끗한 데서 모기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모기가 없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산 쪽으로 오시면요. 산모기라고 진짜 오바르크 치는 모기가 있어요. 제가 그 모기들 잡아다가 진짜 의료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이런 모기가 있어요. 군대에서는 그게 뭐 군화를 뚫고 모기가 들어온다는 둥 뭐 이렇게 모기가 그걸 이빨로 거짓말입니다. 군화는 못 뚫습니다. 근데 아무튼 조금만 남겨놓으면 거기가 완전히 이렇게 뚫뚫뚫뚫 이렇게 빨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산모기의 특징이 혈관을 잘 못 찾아. 교육 수준이 좀 떨어져요. 혈관을 못 찾아서 그냥 여기 꽂았다 저기 대빨이랑 그냥 나올 때까지 계속 꽂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바로크를 쳐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니, 군대 가보신 분들은 다 아셔. 고기가 이렇게 두두두두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바로크 모기거든? 그거 있으면요, 이거 몇 마리만 있으면 여러분 초토화됩니다.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산모기보다 더 강한 게 제가 보기엔 바다모기입니다. 저기 제가 그 보문사? 거기서 제가 하루 자는데, 한 마리만 있어도 사람이 잠을 못 자겠더만.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걸. 이게 너무 비극적이죠. 그래서, 야, 이거 산모기보다 바다모기가 더 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그 모기들이, 이렇게 대놓고 무는지 아세요? 이 동네는? 산이나 바다에서는? 진모기는 살살 물잖아요. 이렇게, 이게 안 걸리게 이렇게 싹 해가지고 탁 물고 싹 빼잖아요. 근데 왜 산모기들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가렵게 만들까, 사람을? 그게 왜 그러냐면, 도시 모기들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물면 사람이 때립니다, 반사적으로. 그러면 세게 무는 놈은 다 죽어요. 살살 무는 놈만 살아남아 있는 거야, 도시 쪽에는. 근데 이런 산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동물이 있다고. 동물은 이게 까죽기 두껍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게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은 이렇게 물었을 때 얘가 이렇게 때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릇으로 그냥 사람한테 또 무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도시에도 원래 그런 모기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다 맞아 죽은 거예요. 맞아 죽고 살살 이렇게 야금야금 하는 애들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저쪽 절에 제가 살 때 거기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거기 특징이 빨리 싸야 돼. 까고 조금 오래 있잖아요. 엉덩이가 부처님 머리 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면 참 때리기도 어렵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거기 오래 사신 스님한테 이런 상황에 이렇게 얘네들이 매복주에 걸려가지고 내가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옷을 올리고 앉으면 엉덩이에 엠보싱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쿠션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래서, 이거 좀, 이게 너무 불편한데, 이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F킬러를 갖고 가래. 안 죽어요. F킬러로도 그 푸세식 화장실에 있는 애 안 죽어요. 그래서 F킬러로 사전에 퍼뜩 뿌려가지고 애들이 못 오고 F킬러 기운이 사라지기 전에 싸고 빠지래. 그 연기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 변비 환자 걸리면 죽겠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이 없는 데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요, 큰 진짜 여기가 명당은 명당이고, 여러분이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수련대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진짜 모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어느 절이든지 가보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 가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잘 왔다예요. 잘 왔어!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뭐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응? 근데 왜 물어보라니까 안 물어봐요? 응? 틈이 없어요? 그 사리가 굉장히 영험한 이야기인데 이거 딴 사람들 잘 몰라요. 잘 몰라. 이거 내가 안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봐보시면 저 사람만 아는 게 참 많구나 세상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는 가장 레벨이 높은 사리, 그러니까 가장 그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사리가 자장스님 사리입니다. 자장스님이 모셔온 사리, 중국 오대산에서 모셔온 사리. 그래서 그 사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달에. 그게 이제 남북보궁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 뭐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다 모셨다더라.
그렇게 있고 고려 시대 때도 굉장히 유명한 사리가 있어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고려 개성에 지금 을밀대가 왕궁유적이거든요. 을밀대가 그 예전에 그런 거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500년도 옵지를 막 필 말아 돌아보니 산천은 유구한데 인거는 간 거 없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메인이 그 을밀대예요. 그 을밀대 조선 왕궁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고려는 한때는 또 황제국을 칭했었어요. 그래서 문이 5개 지나가야 고려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조선은 제후국을 표방하기 때문에 문이 3개만 통과하면 임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자금성 가보셨어요? 자금성에 가면 임금이 있는 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문이 5개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가보긴 했는데 기억은 안 나.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국가는 문을 5개 지나야 황제를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임금을 만날 수 있고, 제후 국가는 문을 3개만 통과하면 돼요. 3개만 통과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국격이 좀 다른데, 이 고려에서 제일 중요한 사리가 당연히 황실에 모셨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황실에 모셨겠죠. 아니, 통도사 사리도 고려시대 때 출장을 몇 번 갑니다. 임금이 이제 좀 친견하고 싶다. 그러면 임금이 통도사까지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통도사면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땅끝 해남 가는 그거보다도 훨씬 먼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 못 갑니다. 그러면 내가 사리를 친견해서 예배하고 싶으니까 좀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그쪽 스님들이 이렇게 모셔와요. 아니,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랬겠죠. 그랬겠죠. 아니,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국에서 최고 사리가 그냥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에 유일하게 사리 하나만 있으면 지난 시간에 했던 법문사고, 그건 당나라 때를 대표하는 사리예요. 송나라 때 A급 사리가 있어요. 초 A급 사리가. 송나라 황실에서 모신 사리가 있어. 그게 우리나라로 와요. 우리나라로. 연원이 있어요. 연원이. 예, 연원이. 장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안? 장안이 12개 왕조의 수도예요. 그리고 비정통 왕조까지 하면 한 16개 왕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가는 왕조까지 치면 한 16개 되고, 그냥 정통 왕조만 쳐도 12개 왕조, 12조 고도라고 하거든요. 12개 왕조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장안의 남쪽에 남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산이라는 말이 유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남쪽에 있다 그래서 장안 남쪽에 있다 해서 거기를 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수도 밑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 남산, 서울 남산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안 돼요, 원래. 왜? 아니, 남산이면, 아니, 북에서 보면 남산이지만, 남에서 보면 북산이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저 동해라고 하는 명칭이 이게 타협점이 없는 게 뭐냐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동해지만 걔네 입장에서는 서해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그걸 죽었다 깨나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립적 명칭이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가 주장하는 일본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죠. 야, 씨, 무슨 놈이 일본해.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서로 중립적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자기네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협점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 남산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황제를 기점으로, 그 수도를 기점으로 남쪽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아니고 황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그 중국 남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진령산맥이라고 이렇게 산맥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남산 끝자락에 있다 그래서 그걸 종남산이라고 그래요. 종남산. 종남산에 누가 유학을 가냐면 자장률사도 그 종남산으로 유학을 가고 의상대사도 그 종남산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남산에 거기가 원조예요. 그리고 거기 큰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산 화엄종, 그 다음에 거기 도선 스님 계셨던 남산 율종, 그 다음에 백천사, 거기 삼계교 뭐 해갖고 굉장히 유적지가 많아요. 그런데 당나라 때 얘기해요. 의상대사가 지상사라고 하는 데로 유학을 갔어요. 종남산 지상사입니다. 종남 지상사. 거기 이렇게 가서 지엄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60권짜리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진역 화엄경이라고 60권짜리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소문이 뭐라고 나오냐면 종남산에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 있는데 그게 도선율사예요. 사본율 중에 도선율사. 자장스님하고 교류했던 게 그 도선율사예요. 의상스님하고 자장율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때는 도선율사도 살아계셨을 때예요. 그래서 의상대사 갔을 때 그때 무슨 소문이 났냐면 도선율사가 워낙 계율을 잘 지켜서 이분은 밥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짱깨로 배달해 온대. 이게 하늘에 천공이 내려온대. 이게 삼국유사 전호소장사리초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제가 말을 굉장히 신뢰 없이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데 자료는 정확합니다. 그냥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지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이 밥 먹을 때마다 갖다 준대. 그렇게 굉장히 솔깃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렇게 해서 의상대사가 갔다는 거예요. 아마 지상사에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화엄사 정도에서. 제가 그 종남산을 한 7번 정도를 가봐가지고 제가 종남산을 잘 압니다. 한국에서 아마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지상사에서 가기에는 너무 멀어. 그거 새벽녘을 끝나고 걸어가도 아마 점심때까지 못 갈 겁니다. 그리고 옛날 스님들은 12시 끝나면 밥 안 먹거든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가 보통 10시쯤 시작해가지고 스님들 공양 시간은 여기도 11시입니다. 그래서 11시 반쯤 끝내버리는 거고 신도분들은 조금 늦게 해가지고 한 12시 안에 이렇게 끝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건 이제 부처님이 오후에 안 드셨다라고 하는 인도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걸어서 못 갑니다. 지상사에서는 거기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갑니다. 아마 화엄사 정도나 운하사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이러는데 가가지고 저도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선배. 왜냐하면 자장률사랑 교류했던 분이니까 훨씬 선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더니 도선율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럼 제가 2인분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기요를 누른 거야. 요기요 이래가지고 오늘은 2인분요? 이렇게 주문을 했어. 주문을 했는데 안 와.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그 짱깨한테 전화를 했더니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안 와. 그래갖고 까막 기다렸다는 거예요. 의상대사가 계속. 이게 뭐래? 이러면서 그러다가 12시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절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굶고 가는 거예요. 뭐 속으로 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 이거 뭐 구라 아니야? 괜히 낚인 거 아니야? 요즘 표현으로 쓰면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소문만 무성하고 이래가지고 싹 이렇게 갔대요. 뭐 밥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려가셨대. 이렇게 딱 가니까 의상대사가 출발하자마자 그 짱깨가 쫙 도착하더래. 철가방이 쫙 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선율사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늘상 네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때 하필 손님 왔을 때 늦냐?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진즉부터 왔습니다. 나 밥 시간에 일찍 왔다는 게 아니라 진즉부터. 제가 진즉에 왔는데 여기에 신들이 꽉 차 있어서 호법신들이 꽉 차 있어서 제가 그분들보다 레벨이 낮아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그 신 그룹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빈자리 찾아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게 의상대사를 따르는 화엄성중이에요. 화엄성중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신기하지 않구나. 월정사에 목이 없다 이런 거는 굉장히 신기한데 아니야.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마. 그런데
그게 이제, 화엄경을 처음에 딱 열면 보살 주처품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39위, 위패할 때 그 위자가 신을 세는 단위입니다. 각 세는 단위들이 달라요. 마늘 한 쌈, 마늘 한 접, 바늘 한 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단위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을 세는 단위를 위라 그래요. 그래서 신위 이렇게 하거든요. 위패. 예. 그래서 1위, 2위 이렇게 백중 때 기도 붙이면 1위, 2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영가분이 몇 분입니까? 3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3위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39분이 나와요. 39분이. 그래서 그 39분을 화엄성중이라고 합니다. 화엄성중. 그래서 보통 신중도에 딱 봐가지고,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39분이에요. 39분이에요. 40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 그렸어. 그리는 사람이 하나 차고 했는갑지. 이렇게. 월정사 같은 데는 이렇게 적광전에 신중도 보셨어요? 이렇게 보면, 딱 봐도 39분 넘겠다. 아유. 39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는 관광버스로 얘기하면 한 차 정도? 그 정도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딱 봐도 이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104분이에요. 104분. 39분의 인도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던 이런 신들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편입시킨 거죠. 우리 전통하고 같이. 그래서 104를 맞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39이 나올 때는 화엄경에 나오는 그 보살 주처품에 나오는 39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104분이에요. 104분. 씌워보세요. 저도 뭐를 안 씌워봐서. 그런데 104분 이상 되거나 이하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린 놈이 잘못 그려요. 이런 걸 보고 의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칙성이에요. 법칙성.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눈은 2개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개를 그렸어. 그럼 뭐예요? 장애인. 그걸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두 종류가 있고, 그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선율사가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내가 계율을 지켜서 이렇게 나를 호위하는 이런 신들보다 의상대사가 공부한 그런 화엄성중이 훨씬 세구나 라고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서 의상대사한테 전가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짱깨가 늦게 와서 그러는데 내일 와서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을 남겨서. 그래서 지엄스님하고 의상스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렇게 해서 공양을 하시고 의상대사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선배님, 선배님이 이렇게 하늘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제석천이, 그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제석천이 부처님 치아사리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 사리를 조금 이렇게 인간 세상에 내려다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짱깨한테 이제 천사한테 그렇게 좀 빌려와봐. 이렇게 이제 도선율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얘기하니까 그럼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한테 가니까 그러면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7일 동안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래갖고 그게 한 700년이에요. 700년. 700년. 그래서 딱 내려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부처님 치사리인데 그 치사리가 당나라 때는 저 법문사 사리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빛을 못 보다가 송나라 때 송나라 황실에서 최고로 치는 게 그 치사리입니다. 치사리. 근데 송나라가 이제 북송이 있고 남송이 있거든. 그러니까 송나라가 있다가 그게 이제 북방의 유목민들한테 두드려 맞고 남쪽으로 내려가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송나라가 송태조 조광윤이 이렇게 크게 나라를 만들었는데 당나라가 왜 망했냐면 절도사, 지방 장관들의 이 세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거기가 걔네가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딱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광윤이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문치주의로 합니다. 문치주의.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조선도 비슷해요. 고려 때까지는 군벌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꾸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감당이 안 되니까 당나라가 실제로 망할 때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방의 절도사가 이제 군사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못 막아 그거를 중앙 정부에서.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다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5대 십국 시대라고 하는 게 잠깐 있다가 송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이게 지방 절도사들한테 군대를 군사권까지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중심으로 시킵니다. 조선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신립이 탕금대로 군세를 딱 모으니까 온 사람 중에 누가 있다 갔는지 아세요? 붙들고 왔대, 붙들고. 전쟁이 나서 싸우러 왔는데 신립이 보니까 붓을 들고 왔더래. 그래서 너 뭐야? 이랬더니 저는 글 공부하던 선비인데요? 그렇게 징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이제 완전히 그 임진왜란 때 이제 절단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문치주의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그렇게 되면 중국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군사력이 약해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선도 그랬어요. 군사력이 약해도 나라가 잘 유지가 돼요. 사람들이 그냥 그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는 이게 끝장이 납니다. 군대가 약하니까. 그래서 북방에 요나라라고 있어요. 요나라 들어보셨어요? 요나라가 거란이에요, 거란. 거란 들어보셨죠? 그란. 이래가지고 우리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국사 시간에도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거란이 이렇게, 송나라를 패는데 이렇게 위에서 뚝뚝 때리니까 송나라가 군사가 약하니까 맨날 문치주의로 했으니까 조선 같은 나라니까 외부에서 군사력이 강한 유목민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돈 주면서, 우리 좀 화친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삥 뜯기면서 산 거야. 그랬는데 동북방에 고구려 쪽 동북방에 백두산 쪽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서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게 금나라입니다.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금나라. 지금 청나라가 옛날에 후금이라 그랬거든요. 걔네가 여진입니다. 여진이 딱 오는 거예요.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 여진은 약하고 이 요는 세니까 여진하고 손을 잡고 요를 같이 공격해서 요를 조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은 맞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가 망합니다. 요 나라가. 그런데 문제는 이 여진 쪽의 금나라가 결국은 요 나라도 이기고 송나라도 좁혀져요. 바로 이게 태세 전환해가지고 좁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송나라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보면 왕한석의 신법 얘기가 나옵니다. 왕한석 신법 처음 들어봐요?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 구법당, 신법당 사건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신법 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나라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개혁해야 된다. 아니다. 보수적으로 그냥 가야 된다. 그게 이제 구법당 같은 경우 소동파, 소식, 소순, 소철, 사마광이 구법당이고 왕한석이라는 사람은 개혁주의자예요. 근데 이게 둘이서 싸우다가 결국 나라가 더 빨리 간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혼란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당시 임금이 휘종이라고 하는 황제인데 얘가 또 도교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군 황제래. 도군 황제. 그래서 갑자기 도교를 믿어요. 원래 불교가 중국에서 강한데 황제가 도교를 믿어. 이 휘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고려청자가 그렇게 이름이 뜨는 게 이 휘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술적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백자도 있었고 청자가 경쟁하고 있었는데 백자보다 청자가 낫다. 비색청자야말로 참 대단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바람에 고려청자 주가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황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송나라가 이 휘종 때 망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정치적으로는 구법당, 신법당이 개혁주의자하고 보수주의자가 박 터지게 싸우면서 혼란만 되고 누가 이기지도 못하고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시끄럽기만 한 상황이고 황제가 종교를 바꾸니까 뭐가 되냐면 백성들이 잘 안 따라. 그 상황에서 금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깝깝하죠. 그때 휘종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휘종이 이게 좀 바보예요. 사람이 좀 모질릅니다. 쳐들어오면 튀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튀지도 못하고 자기 아들한테 양위를 해요. 그러면서 얘가 황제니까 얘를 잡아가세요. 이렇게.
그때 수도가 어디냐면 카이펑, 개봉입니다. 개봉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개봉? 개봉. 맞박에 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달. 포청천. 포청천. 맞박에 마크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유명해요. 하나가 포청천이고 하나가 해리포터야. 하나는 번개고 해리포터는 번개고 포청천은 달이잖아. 이렇게. 포청천 잘 모르는구나. 그게 개봉.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울시장 같은 거죠. 그 개봉이 수도예요. 개봉시장 같은 분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개봉이 함락돼요. 그래갖고 금나라 사람들이 무슨 바보예요? 그래갖고 그 두 사람을 다 잡아갔죠. 휘종 아들이 훔종이거든. 싹 잡아가서 나중에 싹 죽여요. 그래서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민들이 내려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내려가서 남송이라는 걸 세우거든. 근데 이 도교를 강조하는 바람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도교를 강조하니까 전통적으로 왕궁에서 모셨던 그 부처님 치아사리를 바다에 갖다 버리라 그랬어. 바다에 갖다 버리라 그랬어. 우리도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누가 어느 대통령이 뭐 경복궁에 저 경의루에 연꽃이 심어 있으니까 저걸 파락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카드라만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한동안 유행했었지.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그때 뭐 시랜드 화재 사건이 있었고 뭐 무슨 대교? 천호대교 맞나? 성수대교. 뭐 성수대교가 한번 무너지고 막 어쩌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한동안.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래 쌍용이 망했잖아요. 그 다리 뭐 물어주고 뭐 저기 하다가 건설 뭐 이렇게 배상하고 뭐 이러다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게 원인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 지지도가 이제 확 떨어지는 거. 신뢰도를 잃어버린 거지. 다리가 무너졌는데 뭐 건설회사에서 다리 하나도 제대로 못할 정도. 그리고 그게 아무튼 뭐 전 세계 뉴스로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개망신을 당했죠. 개망신을 당한 사건. 그렇게 됐는데 그 사리를 버리라 그랬어. 송나라 때 우리가 고려 시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런데 또 밝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게 하나 있잖아요. 한류. 한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약 치는 거. 이렇게 찔러주는 거. 그게 삼국시대부터 나와요. 찔러준다는 얘기가. 우리 진짜 찬란한 문화전통이라니까. 그래서 서울올림픽 할 때 우리가 3,000불도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올림픽으로 어떻게 땄는 줄 아세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이렇게 가면 뭐 세이코 시계를 주고 서양 사람들은 그 찔러주는 게 없대요. 그 당시만 해도 없었대요. 근데 우리는 뭐 제대로 된 물건을 안 주지만 밑에 봉투를 줬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을 안 먹어본 사람이 약을 먹으니까 약발이 겁나 잘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거 했잖아. 올림픽 유치했잖아. 그리고 그 아드님이 월드컵 유치했었고 2002년 월드컵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때 막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준비도 빨리 하고 했는데 저는 그때 일본에 제가 갔었는데 그 월드컵 그 관련돼서 간 건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갔었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한일 월드컵. 우리는 한일 월드컵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은 일한 월드컵이라고 부를 줄 알았어. 왜냐면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이러면 북한에서는 북남 정상회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 나오는 게 더 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일 월드컵이라고 하지만 일본에 가면 일한 월드컵이라고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도 가니까 한일 월드컵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이긴 거예요. 뭘로? 약으로. 그래서 그걸 한류가 전 세계로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IOC 위원들이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 0.1%의 귀족. 이렇게. 왜 이제는 다 약을 쳐. 그 덕분에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몇 번 떨어졌잖아요. 평창올림픽을 몇 번 떨어지고 그걸 결국 누가 해냈어요? 이건희 회장을 동원시켜서 뭔가를 해냈지. 그러니까 이제는 엉간한 약 갖고는 약발도 안 받아. 근데 이 기록에서도 나온다니까. 그거를 고려가 이제 중국하고 송나라하고 무역을 하니까 사신이 딱 갔다가 고려는 불교국가니까
사리를 배에 실어서 버린다더라 라는 첩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간 거지. 그래서 야, 너 버려야 된다며? 그게 네 임무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우리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빼주면 안 되겠니? 물론 그냥 대화하는 건 아니지. 뭘 주면서 얘기를 했겠지.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더래. 그러면 그렇게 처리는 해주겠는데 다시는 이 물건이 중국에서 보이면 안 된다. 보이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그 대신에 빼가라. 빼가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 사리가 개성 그 을밀대, 그러니까 개성 왕궁에 10원전이라는 데 모셔집니다. 10원전이라는 데. 그리고 그게 공민왕 때도 그 사리 얘기가 나와요. 공민왕 때도 그 사리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리가 최고로 중요한 사리.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사리. 고려시대를, 그 사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사리가 이 월정사에 있는 사리.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왔잖아. 근데 시간이 다 된 거 아니요? 나도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이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근데, 왜? 그게 이제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상원사에 불납니다. 조선 초기에 상원사가 괜찮아요. 상원사가 좁은 절이에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중대 사자함이 태조 이성계의 원찰로 되고요. 그다음에 상원사는 수륙제 지내는 사찰이에요. 수륙제가 물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륙제 하니까 뭐 물에서 이렇게 괴기 놔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거 아니요. 천지명양 수륙제예요. 천지명양 수륙제. 천지, 하늘과 땅. 천지, 명양은 죽었거나 살았거나, 음양.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 수륙은 물 위에나 땅. 이거 물속과 땅. 그래서 묻과 물. 그 다음에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그 전체를 다 천도시킨다라고 하는 게 천지명양 수륙제예요. 근데 그걸 그냥 줄여서 수륙제 하니까 물에다가 괴기 푸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다릅니다. 물에다 풀면 상원사에서 뭔 수륙제를 하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또 여기 사연이 있어. 수륙사찰이 되는. 내가 이런 얘기 해주면 또 사리 얘기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원래 그 사마사하고 견암사에서 맨 처음에 했었어요. 사마사 아세요? 사마사? 동해 사마사. 근데 그 사마사, 그 고려 끝나고 이성계 집단에서 이제 전주희 씨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씨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씨가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전주희 씨만큼 옛날에 왕씨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싹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 세종 때가 되면 나라가 이제 안정이 돼서 뒤집어질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왕씨를 찾아서 왕씨 집안에 제사를 지내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조선 팔도를 다 뒤졌더니 왕순내 한 사람 살아있더래. 전멸시켰어. 전멸. 그렇게 전멸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비정통 왕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왕씨가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그래서 뭐 귀족들한테 너네 돈 다 하고 하면 섬에다가 너 살려줄게 그래놓고 거기 배 빵꾸내서 숨을 시키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동해 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절 사마사에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숙종 때 장희빈 사건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거 뭐 활 몇 번 쐈다고 활 쏴서 사람이 죽냐? 그 그림 그려놓고 활 쏜다고 죽어? 우리나라 말이 딱 맞는 게 있어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욕 먹어서 죽으면요, 대통령들은 올라가자마자 죽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욕 먹어서 안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렇게 뭐 실명을 거론해서 조금 그렇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좀 성격이 좋지 않아요. 돌아가셨잖아. 지금 뭐 상태가 거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성격이 조금 더 그렇고, 그 대신에 욕을 많이 드셨잖아. 더 정정하시잖아.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살아. 여러분도 오래 사시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사마사에 사다가 그게 나중에 현암사, 사마사 이런 데 사다가 이제 상원사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불이 납니다. 나중에 불 납니다. 그냥 실화로 불이 나요. 예전에는 부엌 같은 데서 불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해서 불 옮겨 붙으면 끝납니다. 우리 그거 봤었잖아요. 숭례문 화재 생중계로 봤잖아요. 생중계로. 서울 한복판에서 소방차가 수십 대가 출동을 해서 생으로 막 찍고 난리가 났는데도 못 끄죠. 그러니까 목조 건물은 불나면 끝입니다. 제가 고건축도 전공자거든요. 못 끕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스님들한테는 절에 불나면 어떻게 하느냐. 괜히 뭐 소화기 찾고 어쩌고 하면서 막 물 떠다가 붓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화통하게 웃어라. 절이 불타고 있는데, 내가 관리 사찰이 불타고 있는데 웃고 있어. 미친놈이지 알지? 하지만 도인 같잖아. 그럼 불나고 난 뒤에 불사가 잘 돼. 근데 주지스님이 연락에 땀 삐질삐질 흘리고 물 떠서 이렇게 보냈지만 결국 숭례문 같이 된다고. 100% 그렇게 된다고. 목조 건물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험도 없어 보이고 사람 쪼잔해 보이고 불사도 안 돼. 그래서 그럴 때는 크게 웃으면서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인연이 다 했는갑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불이 나서 이제 끝났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그때 신미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나란말싸미 그 얘기 나오는 신미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신미대사 그 나란말싸미 할 때도 그때 제가 북유럽에 있었습니다. 나란말싸미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북유럽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스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참 깝깝해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욕 태바가지로 먹겠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거기를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불교신문에 그 카톡을 넣었죠. 기자한테. 야, 내가 아웃라인을 잡아줄 테니까 딱 이런 식으로 대응해라. 그래서 제가 글을 썼어요. 북유럽에서 그 호텔에서 자빠져가지고 글을 쓰고 있었어. 이렇게 대응해라. 그래서 신미 조력설로 해라. 신미 창제설 하면 욕 태바가지로 먹는다. 그래갖고 조력설로 왜냐하면 황룡사를 진흥왕이 지었다. 이렇게 해도 진흥왕이 기와장 날라껐어? 나무 깎았어? 그런 걸 진흥왕이 지었다고 하는 거요. 지금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누가 저렇게까지 키워놨냐면 이건희 회장이 키웠어요. 이건희 회장이 납땜했겠어? 반도체 그 눈깔 빠지게 해갖고 뭐 연구했겠어? 실무자가 있었겠지. 그러면 그 실무자 이름을 해가지고 삼성 반도체는 그 실무자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요.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이러지. 대원군이 경복궁 가서 못 박았겠어? 대원군이 한 건 다 끝내놓고 테이프 끊었지. 테이프 끊었겠지. 아니 안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 그래도 그걸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실무자 누구 이름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욕 태바지로 먹어. 그럼 황룡사는 누구 아무개 이름 모를 아무개 대목장이 지었음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역사를 어떻게 써.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 임금이 세종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에요. 문자 만들고 이런 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다 공부하는 사람이 하겠지. 마치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밀어붙일 때 다 거의 연구진들이 했겠지. 이건희 회장은 정책적 판단만 하는 거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큰 결정만 딱 안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했겠지. 그래도 그걸 그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판단을 못해. 그럴 때 아웃라인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요. 그래 개망신 당했잖아. 내가 처음에 딱 조력설로 이렇게 딱 아구를 맞춰줬거든. 이런 식으로 대응해라. 그랬는데 내 뒤에 쓴 사람들이 신미 창제설 이렇게 내가 욕먹을 줄 알았다. 내가 북유럽에서 너네 욕먹을 줄 알았어. 아이고 참 깝깝해서. 제가 이런 걸 잘 아는 이유는 역사 전공자잖아. 역사 전공. 아니야.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신미대사가 세조랑 굉장히 친합니다. 세조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세조가 한글 창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번역하고 할 때 실질적인 왕실 계통의 담당자고 유생들은 한글을 안 만들었어요. 반대했어요. 그건 뭐 100%입니다. 그건 실록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왕권이 약할 때거든요. 그 당시만 조선 초기에. 그러면 신하들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너네 아버지하고 예전에 친구였는데 이렇게 신하들이 생각한다고 왕한테. 왕조가 오래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왜 너는 왕이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야. 대대로 왕이었어.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왕조 초창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야 우리 할아버지랑 너네 할아버지랑 친구 아니었냐? 근데 왜 너는 왕이고 나는 이거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세종은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지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고 신하들은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했다고요. 사건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왕실 계통의 사람으로서 수양대군이 곧 총책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도와주는 게 신미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세종이 도장 찍었겠지. 야 이렇게 하자. 착착착착 뭐 이렇게 했겠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부터 언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여러분 아세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이 월정사에 있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그게 어첩이에요.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어첩이라고 하는 게 박물관에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제일 오래된 거는 훈민정음 해래요. 그건 판본입니다. 목판 이게 찍은 거. 손으로 쓴 걸로 제일 오래된 건 여기 어첩이에요. 그때 이제 세조가 몸이 아파요. 그게 창병입니다. 그때 이제 전설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단종 이렇게 단종이잖아 이름이. 그래 단종 됐거든. 단종시키고 세조가 올라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 스토리 대충 아시잖아. 그게 숙부가 좀 하시죠. 그러니까, 아유 나는 그런 거 생각 없다고. 생각 없는데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했다는 거 아니요. 굉장히 재밌잖아. 생각 없으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던가.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올라가잖아요. 근데 단종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 현덕왕후인데 하루는 꿈에 나타나서 그 시동생이지 이제. 시동생. 그렇잖아요. 문종 동생이니까 시동생. 그러면서 얘 더러운 놈 새끼 이러면서 침을 뱉었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현덕왕후가 세조가 왕 되고 나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뭐 귀신이 그걸 알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냥 전해지는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창병이 생겨요. 창병이 생기는데 그게 여기 혹시 전주이씨 있으세요? 전주이씨? 전주이씨가 가족력이 있어요. 그게 안 씻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몸에 종기가 납니다. 사도세자도 운양온천 가는 것도 그런 거고 정조도 내나 종기 때문에 돌아가셔요. 정조 사망 원인이 종기입니다. 그리고 종기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종기 옛날에 이렇게 곪으면 뭐 발라요? 어떻게 치료해요? 고약. 나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있잖아요. 종기에는 이명래 고약. 그죠? 근데 지금 집에 이명래 고약이 있는 집 있어요? 그게 안 씻어서 그래. 그 시절만 해도 안 씻어서. 난 겨울 되면 손도 트고 어렸을 때 그랬었거든. 그게 추워서 트는 줄 알았더니 추운 거랑 관계가 없어. 그게 때야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즘 잘 씻을 때는 추워도 손이 안 터요. 맞지? 때였어. 때층. 그래서 우리 그 명절 때 이렇게 목욕탕 한번 가면 사람이 빨개져서 나오잖아. 엄마한테 등짝을 맞고 이렇게 막 이래갖고 막 밀어가지고 사람이 까만 사람이 들어가서 빨개져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욕하면 춥다고. 아예 한꺼풀 벗으니까 춥지. 뱀이 허물 벗었는데 안 춥냐? 아니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고약이 신약입니다.
오래된 약이 아닙니다. 새로 만든 약이라고요. 근래에 만든 약이라고. 정로환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입니다. 정로환이 청일전쟁 때, 러일전쟁 때 일본이 물 갈아먹으니까 군대가 배탈이 나면 방법이 없어요. 총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밑으로 총을 쏘고 있으니까. 쉴 새 없이 이렇게 쏴대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중한 게 부모님 임종 보는 건데, 임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임종 보다가도 나옵니다. 임종 보고 이거 삐질삐질 나오면 임종 보다가도 나와야지 뭐 어떡하겠어.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싸고 있어. 아들은 바지에 똥 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군인이 나중에 이걸 너무 싸면 총들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평생에 한두 번은 겪으셨을 거야. 양변기 위로 못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요. 너무 싸면 거기도 못 올라가. 이렇게 그 높이를 못 야, 힘이 없다니까. 나중에 기어다닌다니까, 화장실을. 사람이 무슨 애기야? 이렇게 기어다녀. 아니,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평생에 한두 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러시아를 정벌하러 갈 때 만든 약이라 그래서 정로환이에요. 옛날에는 러시아라고 안 하고 로서아라 그랬어. 한문으로는 로서아. 그래서 그때 그 약 먹고 러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 정로환도 상비약이었었어요. 왜? 생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골에 가면 배가 아팠어, 진짜. 그래서 그 먹으면 배는 났는데 목에서 냄새가 올라와. 정로환의 특징이, 이거는 좀 됐는데 이게 문제네? 아니, 그런 거 드셔보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약도 신약이에요. 그래서 고약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 세조도 그렇고 정조 돌아가실 때도 보면 벼루만한 이게 종기라고 나와요. 짜지지도 않아. 속으로 옮는 거 이만하대. 미치지. 그리고 이게 체온이 상승하면 몇 개가 나오잖아요. 이런 종기가. 그러면 몸에 열이 올라가지고 그럼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게 정조입니다.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 이씨한테 이게 내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 전주 이씨들이 잘 안 씻는가 봐. 몰라.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게 째면 된다. 칼로 째면 아파도 고름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속으로 굽는 거 있잖아요. 여드름도 우리 이렇게 여드름 나면 속으로 해갖고 땡땡하고 막 짰는데 아프기만 더럽게 아프고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벼루만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칼로 째면 되거든요. 근데 임금님 몸은 칼을 못 대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문인데 어떻게 칼을 대? 머리카락 단발령 할 때 머리카락도 못 자르고 목을 잘라라. 면함 최익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혹시 그거 아세요?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등진 이유가, 민비가 아들을 낳는데 밑에 구멍이 없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 밑에 구멍이 없대. 근데 그때만 해도 서양 의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째면 됩니다. 안에는 다 있을 겁니다. 거중만 뜯으면 됩니다. 단축구멍 없으니까 단축구멍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랬는데 대원군이 끝까지 어디 왕자 몸에다가 칼을 대느냐 이래가지고 결국 한약 먹였더니 한약 먹는다고 뚫어지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학문이 없는데 한약만 이따리 먹이면 이게 뭐 처리가 되겠어요? 나중에 꽉 차겠지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완전히 척지는 거예요. 살릴 수 있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지도 않으세요? 내 아들이 저 영감이 꼰대짓 하는 바람에 내 아들이 죽었다. 척지는. 그래서 세조 몸에도 칼을 못 대요.
칼을 못 대. 그때 이제 신미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상원사가 원래 대단한 절인데 문수보살 도량으로 대단한데 지금 불이 났으니까 거기를 제가 중건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 사비라도 들여서 하겠습니다. 임금님. 그러니까 세조가 당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준 거예요. 그게 지금 박물관에 있는 그 옷이에요. 세조 옷. 거기에 이제 이렇게 혈흔이 남아있어. 고름 자국들이. 그게 병 낫고 기념으로 준 게 아니고 자, 이 옷을 벗어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대신들한테 삥을 뜯어. 이렇게 했던가 봐. 어첩에 보면 한 200 몇십 명 대신들 이름이 쫙 쓰여 있어요. 거기에 사인들이 다 있어요. 사인들이 다 있습니다. 뭐 효령대공 사인도 있고 한명의 사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숙주 사인도 있고 다 있어요. 사인들이 다 재밌습니다. 이름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고 사인이 있다니까 그 이름 밑에. 그게 뭐냐면 돈 낸 사람. 그때 불사에 돈 낸 사람. 한 2천억 정도 걷었대. 지금 돈으로. 임금이 내기 시작하는데 그걸 미르재단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 전두환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이렇게 좀 기업들에 좀 얼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 쫙 땡기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저 절을 짓고 낙성식 때 세조가 옵니다, 진짜. 금강산 들렸다가 저 낙산사 들렸다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망가봉에서 이렇게 특별시도 보고 요 올라가서 테이프 끊고 특별시 봐요. 그래서 지금 문수동자가 있는 거잖아요. 문수동자상이 있잖아요. 상원사에. 상원사 안 가보셨어? 월정사마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머리 있지? 이렇게 솥불같이. 그거를 총각이라고 합니다. 따을 총자에다가 뿔각자를 써서 뿔처럼 땄다 그래. 그게 결혼 안 한 애들 머리예요. 여자는 댕기, 남자는 총각이야. 그래서 총각김치 할 때 요 머리에 있는 그 무가 이 머리같이 생겼다 그래서 총각무야. 다른 거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꼭 음탕하게 이상한 걸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 그거 아니야. 그리고 단발령이 되면 나중에 이걸 잘라버렸다고.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아전들이 다니면서 가위로 잘라버렸다고. 그러면 이게 퍽 풀어져요. 그걸 더벅머리 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벅머리 총각. 그래서 저거를, 이게 총각, 그게 애라는 뜻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애를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이제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가보시면 수염이 있어. 이거 애인데 왜 수염이 났나? 요즘 애들은 참 성숙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조가 그때 여기 왔대잖아요. 가마타고 이렇게. 가마타고 금강산에서 법기호사를 친견하고 옵니다. 세조가. 실록에 나와요. 실록에 나와. 그리고 여기 와서 저 중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하고 중대에서 참배하고 거기서 감로 이적이 있었다. 뭐 향이 산천에 향기로운 향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감로 이슬 같은 게 쫙 맺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록에 나와. 내가 그걸 논문도 썼다니까. 그렇게 해서 딱 하고 저기서 이제 그거 하잖아요. 세조 목욕탕 아세요 거기? 세조 목간통? 그 밑에 있어요 목간통이. 가보시면 이렇게 살살살 내려가 보면 거기서 이제 더우니까 덥고 이렇게 창병이 있으면 여기서 고름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단에 이게 떡같이 붙는다고. 아무리 임금이라도. 그리고 임금은 옷을 쌍놈들 같이 못 벗어요. 이렇게 가오 잡아야 되고 막 이렇게 목까지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비단 옷으로 입고 이러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리고 창병이 있어서 막 고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종기도 나고 이래 떡 됐겠지. 물론 가마를 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운 건 더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등 밀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나라 때밀이의 시조입니다. 그 문수보살이 세신사의 시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문수보살이 나와서 등 밀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돌아 누워.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밀어주고 어린 삼위 스님이 오니까 밀어주고 거기 어첩에 보면 불제자 조선왕 이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조 이름이 이유예요. 조선시대 임금 이름은 다 한 글자입니다. 이도가 세종이고
이 산이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었던 정조고. 그렇게 다 한 글자야, 한 글자. 외자. 이방원이나 이성계는 한 글자 아닌데 걔네는 왕 될지 몰랐어. 걔네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 전에 왕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왕 한다는 생각이 있은 뒤부터는 전부 한 글자야. 외자야. 그래서 예전에 저번에 작년인가 뭐 사건 있었을 때, 조국 사건 있을 때 다 이게 외자 해가지고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 찾아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있었어. 그런 얘기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어린 삼위스님,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그렇게 손으로 써놨다니까. 불제자 이유 이렇게 써 있어요. 도장 꽉 찍혀 있고. 다 이렇게. 그런데 스님을 죽일 수가 없잖아. 임금의 몸에 안 좋은 거를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불고 다니면 임금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 막는 데는 이게 최고거든. 이렇게 된 사람은 말을 안 해. 자고로. 이렇게 되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장화홍련 받네. 장화홍련. 장화홍련. 그 외에는 말을 안 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묵해집니다. 이거 되면. 그래서 원래는 임금에 좀 안 좋은 데를 이렇게 보면 해야지. 그러니까 등을 딱 이렇게 밀어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임금 등 밀었다고 하지 마라. 이런 상처 받다고 얘기하지 마라. 다 이러니까 유명한 얘기잖아. 임금도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등 밀었다고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문수보살이 얘기했는지 아세요? 쪽팔리잖아. 밀어주고 좀. 문수보살이 때밀이래요. 쪽팔리잖아. 그래서 말하지 말라 한 거야. 나중에 이태리 타워도 파고 그래.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 그게 이순신의 원조예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런 다 알잖아. 그 얘기도 똑같아. 서로 말하지 마라. 이랬는데 조선천지가 다 알아. 말하지 말라 하면 이놈들이 말을 하고 댕겨.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봐가지고 그 상을 모셨대잖아. 그때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 자기 세조의 딸이 의숙공주라고 있는데 애를 또 못 낳았어요. 그래서 같이 발언을 애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 모양도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중창을 하고 거기에 사리를 모시는 거야. 그 사리를. 어떤 사리를 모셨겠어? 그게 시간이 다 됐다. 내가 사리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다음 달에 안 죽고 살아오시면 제가 사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가검 스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많이 알고 뭐 실천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복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거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동량이 잘 된대. 그게 노력한 결과예요. 그런데 임금 아들로 태어나면 자빠져도 깔고 나온대.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으셔서 뭐 전생에 못 졌으면 지금이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댁내에 소망 성취가 잘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하지 않으면서 다음 달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